이렇게 적발되어도 벌금 조금 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을 막 저지르죠. 쉽게 저지릅니다. 이거 그거 막는 제도 개선, 제도 개선한다고 이게 막아질까요?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벌금과 형량을 늘리면 확 줍니다. 시세 차익의 10배만 벌금을 부과해도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하지 않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예측하고 의심하고 아마도 그럴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던, 그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저희들도 설마 했지만 내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거래 행태들이 국토부 조사로 밝혀졌는데요. 그 수법이 참 단순하고도 영악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앞으로도 조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1년 12월 어떤 부동산 법인회사는 분양 물건을 회사 직원에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격에 매도를 합니다. 직원과 회사가 거래를 한 거죠. 계약이 신고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계약 이후 법인은 그렇게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다른 여러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직전에 그 직원과 거래했던 그 최초의 신고가 그 계약은 해제를 합니다. 법인 회사와 직원 간의 자전거래 의심 사례인데요. 의심 사례가 아니라 시장 기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했던 자기들 부동산을 고가로 팔려고 또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노리고 저지른 시장 교란 행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식시장은요, 시장 교란 행위를 하면 구속까지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있죠. 1.5배에서 3배 사이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팍 늘어나서 최대 10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렇게 적발되어도 벌금 조금 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을 막 저지르죠. 쉽게 저지릅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한테 서울 지역 아파트를 17억 8천만 원 신고가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부모는 위약금도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계약 해제를 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수수료 200만 원만 지급하고 부모와 딸, 중개사까지 가담해서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가 또 적발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200만 원이 아니라 712만 원이어야 합니다. 왜 712만 원 정도가 되느냐? 이 중개 수수료는요 0.7% 이내에서 서로 협의를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보통 0.4% 정도로 많이들 거래를 하죠.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나서 이 수수료를 가지고 좀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다투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서로 협의입니다. 협의한다는 것이 전제죠. 거기에 기본 규칙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나 교환일 경우 6억에서 9억은 0.4% 이내로 협의를 하고요. 9억에서 12억은 0.5%, 그리고 12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는 0.6% 이내입니다. 그리고 15억 초과의 경우는 0.7% 이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0.4%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역시 0.5% 이내 협의입니다. 보통은 오피스텔은 0.3%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중개수수료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큰 싸움이 안 생깁니다. 자, 대다수의 중개사님들은 협의를 또 잘 해주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꼭 계약서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이런 것이 541건을 적발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1년 1월부터 23년 2월, 올해 2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해제한 것의 80%가 이렇게 급등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것에 속아서 집값이 마구 뛰니까 이러다가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고점인지도 모르고 샀던 그 피해자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그렇게 샀던 가격을 회복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부풀어 오른 가격만큼을 또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갚느라고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조정자들도 주식시장처럼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부풀어 오르지만 않았어도 그 부풀어 오른 만큼의 대출을 안 받고도 살 수 있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토부는 이런 허위거래 신고나 해제 신고로 집값을 교란하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거 막는 제도 개선, 제도 개선한다고 이게 막아질까요?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벌금과 형량을 늘리면 확 줍니다. 시세 차익의 10배만 벌금을 부과해도 이거 무서워서 그런 건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2020년, 그래서 22년 말까지 한 3, 4년 동안 아파트값, 땅값,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공장, 물류센터 모든 부동산이 정말 단군 역사 이래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세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시세 조정에 눈이 멀어서 이런 말들을 했죠. 아파트는 평생 우상향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온갖 루머와 뻥에 넘어간 사람들이 폭등한 가격을 그것도 영끌을 해가며 사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또다시 그런 글귀들이 보이죠. 여기저기 규제를 풀어주고 분양가가 오른다 하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라며 바람을 잡죠. 분양가 또 오른다.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또 집을 못 사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지금 분양가가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는 어쩌면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그럼 안 싸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10년, 15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년처럼 반토막도 났다가 또 다시 살짝 올랐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아니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년에 21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결국 제 예측대로 아파트값 많이 하락했죠. 저는 좀 더 길게 갈 줄 알았더니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을 해주니까 다시 살짝 반등하는 것도 요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를 예측을 하자면 지금 분양가보다 더 싼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기 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아래로 마피 나오는 아파트 단지 생깁니다. 언제요? 곧 생깁니다. 여러분, 집값 요즘 다시 오른다 어쩐다, 신고가 경신 아파트가 나왔다,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 보시면 도곡 렉슬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007년 평균 거래가가 13억 5,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에서야 14억 2천으로 전고점을 10년 만에 회복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께서 안 흔들리면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이거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집값 지금보다 반토막이 날 때까지 집을 안 사 하시는 분들, 반토막 나야 난 그때 가서 집을 살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말씀은 제가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정말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지만 그 얘기도 반토막이 정말 나는 곳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도시 외곽 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자녀분께 물려주려고 최고가에 샀다가 그 산 가격을 회복 못하고 물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자, 표영호TV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고요. 부자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현명한 선택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